그리고 나서 지금 11월 12일이 됐죠? 오늘은 665.14, 한 7포인트 정도가 일주일 동안 좀 빠졌네요. 네, 코스닥은 11월 6일부터 11월까지 계속 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양매도 나왔고요. 그래도 그렇게 큰 매도는 아니에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407억 순매도, 기관이 127억 순매도, 개인이 259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개인만 좀 매수하는 거래소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거래소는 오늘 16.83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거꾸로였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순매수, 개인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40억 정도 순매수, 기관이 372억 순매수, 개인이 421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한번 제가 지난 일주일간의 수급 동향 한번 안내 드릴게요. 어쨌거나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거래소나 코스닥 외국인 기관 다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개인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그 투자자 매매 동향을 지금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2,358억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1,107억 순매도, 개인이 1,702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인이 2,088억 순매도, 기관이 2,162억 순매도, 개인이 4,377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의 외국인, 개인,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면 거래소,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개인은 순매수를 했다. 이렇게 수급 동향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시장 좀 코스피하고 코스닥 좀 봤고요. 그리고 조금 종목 양상 좀 보고 갈게요. 종목 양상. 우선은 오늘 시장을 보면 좀 시가총액 상위 1조 원 이상의 종목 중에서 좀 상승 흐름이 있었던 종목들 좀 안내 드릴게요. CJ제일제당이 좀 상승을 보였어요. 지금 오늘 CJ제일제당이 시총 1조 이상 되는 종목 중에서 CJ제일제당이 오늘 7.56%로 마감을 했어요. 장중에는 8.61%까지 올라왔었거든요. CJ 계열 쪽은 계속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거의 10월 10일 기점으로는 좀 상승으로 좀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시총이 거의 3조 8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죠. 이유는 3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2,727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플러스 15.3% 정도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3분기 호실적 기록으로 인해서 오늘 7%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에서 현대위아가 오늘 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시총이 거의 1조 5천억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이유는 부품 사업 회복과 2020년 EV 수요 증가 수혜가 가능할 거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EV 수요 증가로 신규 성장 동력, 구체화 전망이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 부품주 되게 별로 이렇게 그 자동차 전망이 되게 안 좋죠. 근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거의 38,000원하고 거의 한 51,000원에서 박스권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박스권을 돌파한 날이에요. 박스권을 돌파한 날. 그래서 위에 매물대가 좀 없죠. 네. 그래서 현대위아는 지금까지 거의 뭐 한 38,000원하고 한 51,000원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 플레이를 했었는데 오늘 좀 그 전고점을 다 돌파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컴투스가 게임주 중에서 좀 시총이 높은 종목이죠. 지금 컴투스가 오늘 지금 보시면 컴투스가 오늘 5.31%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1조 3천억 되는 종목이고요. 게임주 중에서는 시총이 되게 높은 종목이에요. 그 상승 이유는 2020년 신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네. 뭐 썸머너즈워 100년 전쟁이라든지 뭐 썸머너즈워 뭐 MMORPG 그 모바일 게임 뭐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컴투스도 계속 하락을 했던 종목이죠. 근데 뭐 얘도 역시 그 코스닥 8월 6일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22일 날 좀 거래량이 실린 좀 급등이 그날 좀 나왔죠. 종가가 한 9.69% 정도로 마감을 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한 5%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가 시총 상위에서 오늘 좀 CJ제일제당, 현대위아, 컴투스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 좀 안내 드렸고요.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폴더블폰 관련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폴더블폰 관련주가 9월 중 하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가고 있어요. 폴더블은 한 내년 상반기까지 CES가 또 있죠. 내년 1월에 그때까지는 계속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폴더블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면 폴더블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마지막 남은 하드웨어 혁신이거든요. 하드웨어 쪽으로 어떤 거를 바꿀 수 있는 게 폴더블 이슈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폴더블 그 예약을 받았고 중국에서 이제 갤럭시 폴드 중국에서 내놨죠. 근데 화웨이 메이트 X가 이제 나올 텐데 우리 갤럭시 폴드가 중국에서 2차 또 완판이 됐대요. 거의 몇 초 단위로 그냥 완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의 어떤 그 폴더블 폰의 이슈가 조금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폴더블 관련주로 조금 몇 개 안내를 드리면 세경하이테크, 그 다음에 DKT, 인터플렉스, 코리아서키트, DAP,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10월에 운이 좋게도 멘토스 매니저 평가 1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때 폴더블폰 관련주로 코리아 서킷을 편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 서킷으로 거의 46% 정도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멘토스 매니저 평가 1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린향기의 투자 이야기 방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제 코리아 서킷을 매도를 하고요. 폴더블 관련주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KH바텍 종목을 또 멘토스 포트에 넣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멘토스 편입가는 11월 4일 날
950원에 넣습니다. 네. 근데 오늘 KH바텍이 18.45%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멘토스 지금 KH바텍은 폴더블 관련주로 계속 편입하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멘토스 포트에서 24.13%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KH바텍은요, 어떤 회사냐면은, 힌지, 폴더블 폰의 힌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힌지가 어디냐면, 그 폴더블 폰을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그럼 그 구부릴 때 자국이 계속 남고, 그 각도를 되게 조심해서 되게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힌지라는 기술이. 왜 그러냐면 그 수십 번 접었다 폈다 할 때 그 힌지 부분이 잘 만들어져야 폴더블 폰의 그 내구성이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 상당히 중요해요. 힌지 부분이. 그래서 KH바텍이 그 폴더블 폰의 힌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2019년 실적으로는 이미 퍼가 상당히 높고요. 제가 KH바텍을 2020년 실적으로 예상 컨센서스를 했을 때 멀티플 30배를 줬을 때 목표 주가가 27,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사실 KH바텍이 21,250원까지 갔었어요. 26.49%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020년 실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했을 때 한 25,000원 정도 구간이 오면 저는 멘토스포트에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KH바텍은 폴더블폰 관련주, 힌지 관련주고요. 2020년 실적으로 제가 밸류에이션 멀티플 30배 줬을 때는 목표 주가는 한 27,000원 정도 가까이 나와요. 네, 시총 거의 한 5천억은 뛰어넘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선은 또 힌지 관련주로 새로 등장한 게 있어요.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가 오늘 21.24%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 폴더블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이 나왔어요. 장중에 요게 거의 28.96%까지 상승을 했었죠. 상한가 직전까지. 파인테크닉스는 시총이 지금 작아요. 한 1,300억 수준. 그래서 얘도 힌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힌지 얘는 바깥쪽 KH바텍의 힌지 안쪽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어제 파인테크닉스가 IR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IR 후에 오늘 보면은 기관 수급이 사모펀드 쪽에서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한 거의 30억 정도 사모펀드에서 담았어요. 그러면서 개인은 조금 털었고, 개인은 2천억 정도 털었고, 기관이 거의 3천억 정도 매수 들어왔는데, 요거 다 사모펀드가 샀어요. 사모펀드가 사서 올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그쪽 사모펀드 담은 것 쪽에서는 파인테크닉스를 훨씬 더 갈 거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개인들은 오늘 그대로 물량을 다 털었고요. 네.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는 제가 지금 언급드린 거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물론 변동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오늘 12.8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장중에는 거의 19%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 IDT가 장중에 25%까지 갔다가 장 막판에 3.91%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히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요거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산하 IT 서비스 회사예요. 네, IT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주주가 아시아나 항공 주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이 76.3%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해서 관련주로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금호산업 같은 경우가 장중에 한 6.41%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0.75%로 마감을 했고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호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건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아시아나그룹의 실질적인 지배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해서 지금 뭐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같은 경우가 좀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44% 정도 보유하고 있는 에어부산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어부산. 얘가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44%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최대 주주가 아시아나항공이에요. 최대 주주가.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44.18% 정도 지배를 하고 있죠. 에어부산을. 그래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의 저가항공사죠. 저가항공사.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정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공정거래법 규정상 HDC 현대산업개발의 재매각 가능성이 좀 화두가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또 HDC 아이컨트롤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뭐 1.97%로 뭐 강보합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매각 관련해서 지금 HDC 아이컨트롤스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네. 이것도 관련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관련주로.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늘 뭐 폴더블 관련주에 급등이 있었고 갤럭시 폴드가 중국에서 2차 완판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이슈로 인해서 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넷게임즈 오늘 좀 하락률이 컸었던 거는 넷게임즈 게임즈 중에서 넷게임즈가 하락을 했는데요. 신작 모바일 게임 V4에 대한 되게 안 좋은 평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것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언급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으로 NH리츠를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